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베카리아는 또 매우 중요한 명제를 제시합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형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현대 형법학의 주춧돌입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 세력이 특히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면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시민들의 삶에 훨씬 유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국가 형사사법체제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베카리아는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형벌은 비록 온건하더라도 확실하기만 하면 형면제의 희망이라는 요행수와 결부된 무시무시한 처벌의 공포감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심어줄 것이 틀림없다. 처벌이 확실할 때는 최소한의 해악도 사람들의 마음을 떨게 할 수 있다. 반면 요행이 처벌되지 않겠지 않은 희망은 더 혹독한 처벌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베카리아가 살았던 당시는 물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범죄 예방의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이 나쁜 놈에게 잔혹한 형벌을 내리고 이를 널리 알려지게 하면 잠재적 범죄인들이 위축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장 법의 정신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전 근대 유럽의 광장에서 사형 집행을 하거나 다른 잔혹한 형벌을 부과할 때도 그 현장에서 소매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절도범도 사형에 처했는데 말입니다. 당시 사형 집행은 큰 볼거리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목이 매달리고 잘리는 상황에서도 소매치기는 일어났습니다. 이 소매치기는 난 잡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절도를 범했겠죠. 현대 범죄학자들이 살인범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살인하는 순간 당신이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은 아니요 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격분한 상태라 아무 생각이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베카리의 명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범죄인이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하려면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확실히 잡혀서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문 폐지. 이러한 베카리아가 고문 폐지를 주장한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재판관이 판결하기 전에는 누구도 유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적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계약의 조건을 위반했음을 확정하기 전에는 사회는 그로부터 공적 보호를 철회할 수 없다. 법의 눈에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자는 결백한 자이다. 그의 범죄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백한 자를 고문한 것이다. 개인의 근육과 힘줄을 상대로 진실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고통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문은 건강한 악당들의 죄를 벗겨주고 결백하지만 허약한 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다. 고문이라는 수치스러운 진실의 발견 방법은 낡아빠진 야만적인 시대의 법적 잔존물이다. 고통의 감각이 고문당하는 자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에게는 잠시라도 그 고통을 면할 지름길을 택하는 것 이외에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여지가 없게 된다. 고문은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잘못된 것이지만 진범을 확인하는 데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문을 받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고문자가 원하는 답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죄가 있다는 허위 자백을 하기 마련입니다. 신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조금 버틸 것입니다. 허약한 사람은 바로 무너지고 보통 사람들도 조금 버티다가 무너집니다. 결국 유죄의 자백이 고문 대상의 강건함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카리아는 말합니다. 결백한 자가 범죄자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베카리아의 고문 폐지론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 권력의 고문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경찰관이 때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은 고등학생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3장 로크의 통치론 강의에서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을 다룬 영화
남영동 1985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는 1981년 부림 사건의 고문 장면이 나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이 영화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당시 부산 지역의 학생, 교수 등이 체포되어 물고문, 라면 국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각종 고문을 당하면서 공산주의자로 추적되고 기소되었습니다. 물고문은 욕조나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눕혀놓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후 물을 부어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바로 이 물고문 때문이었습니다. 라면 국물 고문은 눕혀놓고 얼굴 위로 라면 국물을 붓는 것입니다. 통닭구이 고문은 팔 다리를 철봉에 묶어 사람을 공중에 매달리게 하는 고문입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분한 송우석 변호사가 고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배우 임시완 씨는 송우석 변호사가 밥값 신세를 졌던 국밥집 아들로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고문을 당하는 대학생 진으로 나오죠. 정치범 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가들만 고문을 당했던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972년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역 경찰관들이 격분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유류품으로 보이는 빗과 연필 등을 단서로 수사를 진행해 동네 만화가게 주인 정원섭 씨를 체포하고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냅니다. 정 씨는 무기징역형을 받고 15년간 옥살이를 한 뒤 가석방됩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빗과 연필이 정 씨의 것이라고 확인해주고 김모 씨와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던 10대 소녀가 당시 경찰의 고문과 강압으로 허위 진술을 했음이 확인됩니다. 2008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2011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 씨는 현재 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2년 청수장 여관 살인사건이라고 불린 악명 높은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 소재 청수장 여관에서 18세 여성이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같이 투숙한 사람은 관악경찰서 소속 김기용 순경으로 확인되었고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동료 경찰관들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혐의를 벗기 어렵다. 자백을 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회유, 설득하자 결국 허위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상고 중에 진범이 잡힙니다.
진범은 김순경이 새벽에 여관에서 나온 뒤에 방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김순경이 조사 과정에서 내가 그녀에게 10만원짜리 수표 2장을 주었는데 유류품을 분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불심 검문 과정에서 이 수표 2장이 진범을 통해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관방에서 진범의 지문이 확인되었죠. 김순경의 고초는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2010년 양천경찰서에서 고문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문 방지를 위해 모든 경찰서에 CCTV를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CCTV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관 5명은 피의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휴지나 수건을 입에 집어넣고 테이프로 봉한 뒤 두들겨 팼습니다. 2017년 개봉에 흥행한 영화 범죄도시 많이들 보셨죠?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장면이 불편했습니다. 배우 마동석 씨가 분한 형사 마석도가 진실의 방어를 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강력반 건물 안에 CCTV 사각지대를 만들고 피의자를 그곳으로 데려가 구타를 한 뒤 자백을 받아내죠.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장첸 등 악랄한 조폭들을 잡기 위한 것으로 은근슬쩍 정당화되고 있지만 매우 위험한 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이 용인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면 불법 수사는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고문이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음지에는 독버섯처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서 베카리아의 고문 폐지로는 여전히 의미가 큽니다.